네, 안녕하세요. 2주차 1강 1.4절의 회로 이론을 대표하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이론을 대표하는 세 가지 법칙은 오음의 법칙, 그리고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그리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먼저 1.4.1에서는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오음의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간단하게 V는 RI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때 V는 전압을 의미하고 저항 그리고 전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항 아래 전압 V가 인가가 되면은 전압이 걸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걸리면 이때 흐르는 전류의 관계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즉 이때는 이 전압은 RI의 비례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르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면은 저항 아래 전류 I가 흐르면 이 저항의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V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는 오음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 1.11이 뭐냐 하면은 요 V는 RI라는 요 식인 건데 요 식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되는데요. 요거 이외에 또 반드시 이러한 그림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즉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아가지고 저항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는 이렇게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즉 전압의 극성을 함께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또한 전류의 방향도 함께 우리가 그려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안 걸어 둘 중에 하나만 해줘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류를 V는 RI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Y는 3x다 라고 하면은 x를 이 가로축으로 놓고 세로축으로는 요 y를 넣는 거냐, 그게 여기니까 v 이렇게 놓고 이때 r은 뭐에 해당돼? 기울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i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i가 1이면은 v는 3이 되는 이러한 1분의 3인 이러한 기울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러한 오음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있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얘는 기호로 저항은 R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우리는 P는 VI다 또는 IV다 라는 것을 우리가 1주차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쓰고서 또는 이것을 이용해서 V는 RI라는 오음의 법칙이 V는 RI잖아, 그쵸? 지금 배운 거 요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V에 대해서 RI를 대입하면 RI 곱하기 또 I가 이렇게 있으므로 얘는 RI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또는 요 식으로부터 I는 이쪽으로 R을 나눠주면 되니까 R분의 V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V 써주고 I 대신에 R분의 V 대입해주면 R분의 V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R분의 V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전력 P는 단위가 와트가 되겠죠. 와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전력 P는 그래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구하라라고 하면은 P는 VI 또는 R분의 이렇게 RI의 제곱 또는 R분의 V의 제곱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 적어놨으니까 참고하면 되고요.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5kΩ의 저항 양단에 10V의 전압을 인가했을 경우 흐르는 전류를 미리암페어 단위로 적으래. I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전력을 구하라, 전력 P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네요. P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번 전류 I를 구하려다 보니
R분의 V다라는 좀 전에 오음의 법칙인 V는 RI다라는 이 식으로부터 I는 R분의 V다라고 이렇게 되는 요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그냥 왔다 갔다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R은 지금 몇 킬로 오음이냐면 5킬로 오음이래요. 5킬로는 10의 몇 승? 그렇죠. 10의 3승이죠. 이렇게 10의 3승 쓰고 V는 몇 볼트? 10볼트래. 저항 양단에 10볼트의 전압을 인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5 나누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얘는 2 미리 암페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미리암페어 단위로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을 구하라고 하네요. P는 VI인 것이고 첫 번째로는 V가 몇 볼트냐 하니까 10볼트라고 했으니까 10에다가 2mA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서 얘는 20mW 와트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R분의 V의 제곱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R은 5kΩ이니까 5 곱하기 10의 3승 써주면 되는 거고 전압은 몇이냐면 10V니까 10의 제곱은 10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20 되고 20 그리고 10의 3승분의 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이니까 밀이 와트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또는 P는 RI의 제곱이니까 R은 지금 5kg니까 5kg 10의 3승 곱하기 I의 제곱이야. I는 지금 몇이 나왔냐면은 2mA가 나왔어요. 그래서 2 곱하기 밀이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쓰고 여기에 제곱 I의 제곱이니까 제곱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러므로 얘는 5 곱하기 10의 3승에 2의 제곱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5하고 4 곱해주면 20이고 10의 3승하고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지.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니까 얘는 20 미리 와트다라고 해서 세 가지 방법 가면서 보자. 이게 지금 여기 2고 어디가 잘못됐나? R분의 I 구한 거요. 그리고 P는 20mW 그리고 R분의 V의 제곱으로 구해서도 20mW 그리고 이렇게 RI의 제곱으로 구하는 방법하고 세 가지가 지금 같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전류 I를 구한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확인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때는 20mW로 내가 썼잖아. 그렇지? 20mW 로 구했잖아 우리가. 그러면 얘는 20 곱하기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3승 와트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뭐 이렇게 이거 그냥 이렇게 암산으로 해도 되는데 요거 해주면은 얘는 몇이 돼? 2가 되는 거지. 2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인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0.02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0.02와트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 동일한 값이에요. 네. 다음은 회로 이론을 대표하는 세 가지 법칙 중에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의 볼테지 로 해서 줄여서 KV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은 뭐냐 하면은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 볼게요. 이거는 직류 전원을 의미하는 거지. 교류 전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이거 저항을 내가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가장 간단한 이러한 저항 두 개 있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V고 여기는 R1이야. 여기는 저항이 R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 즉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전지에서 제공하는 공급하는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과
그리고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야. 즉 V1이라고 할게요. 얘는 편의상 V2라고 하겠습니다. 즉 V는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그 얘기를 얻었으면 V는 여기 V는 V1 플러스 V2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소자가 엄청 많아도 요 등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걸 반대로 요걸 요렇게 넘겨주면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까? 일단 얘기했으니까 요거 이항시켜주면 V-V1 빼기 V2는 0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어떠한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은 여기 마이너스 V1이라고 해놨잖아. 근데 V1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놓고는 여기를 V1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는 극성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인 것이야. 즉 이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마이너스 V1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V2라는 것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일대가 V2면은 이거의 극성이 반대다라는 얘기야. 즉 마이너스 플러스다라는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 V2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총합은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V의 5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도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걸린 전압은 몇이 될까?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0V예요. 여긴 전이차가 없어. 그래서 0V다라는 얘기야. 이게 0V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시켜가지고 표현한 거 여기에 마이너스 나오면은 얘는 극성이 반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면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디에 달지 모르잖아 현재. 그럴 경우 그냥 임의로 정해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임의로 정해서 요 말대로만 수식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렇게 여기 전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이런 전원이 있다라고 치자고. 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V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은 양극을 플러스 음극을 마이너스로 적는 거예요. 여기도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야. 이게 V2다라는 것이에요. 전원이 긴 데가 플러스잖아. 작은 데가 마이너스인 거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 소자일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전류를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야. 여기를 V의 R1에 걸리는 전압, 여기는 저항 R2에 걸리는 전압 해서 V의 R2라고 쓴다면 이때의 관계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것만 찾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거랑 똑같은 거는 없네. 그치? 그래서 V의 1은 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극성을 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썼죠. 요거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어.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의 전압과 합이 같다라는 얘기야. 여기 이 도선 이거는 전압 강화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같은 도선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있는 도선이야. 여기는 전압 강화가 없어. 전위의 차가 없어. 그것이 0V다라는 얘기야. 물론 여기 이 라인도 같은 그냥 동일한 도선이기 때문에 여기의 전압 강화는 없어. 여기는 0V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다 0V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래서 이런 소자의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이 전압 V1은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즉 R1의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과 V의 R1과 그리고 요 전원 소자 V2와 그리고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V의 R2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얘를 말로 쓰면은 다음과 같아요. 임의 폐회로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구한 모든 전압 강하의 합과 전압 상승의 합은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압 강하라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이 저항에서 전압이 발생돼. 그 전압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써준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써준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하고 이 전원하고 여기의 양당 간에 걸린 전압하고는 서로 극성이 같아지지. 그래서 이때는 전압이 서로가 상쇄되는 거야. 그걸 전압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폐로에서 생기는 전압 강화의 총합은 전압 상승 플러스 마이너스의 총합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때 전압 상승의 합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전압 상승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전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놈은 그래서 요 놈과 이 놈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폐회로라고 하는 클로즈 루프라고 하는 폐회로는 회로 내 한 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점을 두 번 거치지 않고 다시 그 점으로 돌아오는 경로를 폐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내 그림 그려놓은 거에서는 뭐 이렇게 돼서 저항 이렇게 있으면은 이때의 폐회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이건 폐회로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보고서 폐회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 1.9에서 폐회로는 몇 개인가? 라고 질문을 하네요. 이때 폐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려면 하나 뭐 이렇게 이게 한 점을 지나서 같은 쪽으로 오는 거 요거 개수 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많은 데는 어떻게 구하는 게 쉽냐면은 일단 폐회로 그러니까 클로즈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의 개수를 세면 돼. 즉 여기가 이렇게 한 번 돌면은 루프 이거 루프라고 하는데 요거 혹시 하나짜리 루프만 찾아봐. 요거 하나 찾고 루프가 하나야. 이렇게 찾는 거 이게 루프가 하나 둘 세 개에서 루프 하나만 도는 것이야. 그래서 루프라고 하는 폐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루프 하나짜리가 세 개가 있네. 다음에는 루프가 두 개 있는 걸 찾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거 루프가 이렇게 요 망을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요거 하나 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도 이게 하나의 루프가 되겠네. 하나의 망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프가 두 개짜리인 거는 지금 이렇게가 두 개고 또 하나는 또 어디에 있냐면은 요렇게 도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도는 것도. 그렇지? 여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것도 하나의 루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을 두 개짜리인 것을 도는 것은 마찬가지로 얘도 세 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루프 하나, 루프 두 개 있는 것이 각각 세 개야. 자, 그 이상 루프가 두 개 있는 것이 그 이상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는 딱 세 개밖에 없네 지금. 그렇죠? 다음에 루프가 망이 이 네트가 세 개짜리인 걸 살펴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것이 하나가 있네. 그래서 얘는 루프가 하나짜리는 세 개, 루프가 두 개짜리도 세 개, 그리고 루프가 세 개인 거, 망이 세 개 있는 거는 한 개. 이렇게 루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루프라기보다는 네트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7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를 이제 그 노드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점 찍은 걸 노드점이라고 하는데 얘하고 얘는 사실은 같은 노드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막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현재 얘를 갖다 표현하면 일단 3개짜리를 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점으로 이제 이렇게다가 알파벳으로 적으면 A에서 출발해서 B, C, A
루프 루프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트라고 하겠어. 네트 하나짜리를 보면은 이렇게 도는 거 A, B, C, F, A, B, C, F, A로 하나 되는 거 있네. 그리고 이렇게 도는 거 이걸 C부터 돌았다라고 할까? 이렇게 그러면 얘는 C, D, E, F, 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물론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D에서 돌았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요 놈은 D, E, F, C, D로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네트가 하나인 거, 요거 하나인 거,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A부터 출발했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얘는 A, F, A, F, E, E, G, A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러한 루프 네트가 하나짜리인 페로가 하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네트가 두 개짜리가 있는 것은 요렇게 도는 거 있어요. 요렇게 요거 하나 써주면은 여기 그것도 A부터 시작하겠어요. A, B, C 그리고 D, E, F, A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물론 B부터 써도 돼. B, C, D, E, F, B로 이렇게 써도 돼. B, C, D, E, F, A, B로 써도 돼요. 근데 그냥 편의상 A부터 쓰자라는 것이죠. 요거 네트가 두 개짜리인 거 요거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떤 게 있겠냐 하면은 요렇게 도는 게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그럼 그거 써주면은 A, B, C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A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루프 네트가 두 개짜리 요거 했고 그 다음 네트가 두 개짜리인 거는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요걸 쓸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것도 C부터 쓰면은 C, D, E, G 그리고 A, F, C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트가 세 개짜리를 보면은 이제 네트 두 개짜리는 이거 딱 끝이지. 세 개짜리 이렇게를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세 개 하나 이게 하나의 네트 페로라는 얘기야. 하나의 페로 하나의 페로야. 세 개짜리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네트가 세 개짜리는 A, B, C, D, E, G, A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페로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다? 이렇게 7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망을 해석할 때는 네트 갖고 따져가지고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놓은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KVL을 적용하려면 정해진 회로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도는 방향을 기준으로 전압이 상승되는 소자와 전압이 강화되는 소자를 구별해야 된다.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얘하고는 어떻게 돼? 서로 상쇄되는 거야. 얘가 기전력 전압원이라고 하면 전압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저항이라고 하는 소자라고 하면은 이 소자에서는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압이 강화되는 소자와 여기는 전압은 서로 얘는 공급해 주는 거니까 전압이 상승되는 소자라는 것이야. 그래서 서로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야. 즉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극성을 이렇게 대치되도록 해서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을 안 할 경우에는 부호가 플러스 인데 얘를 반대로 하면 마이너스 V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산수 계산할 때 좀 오류가 실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압이 강한 소자를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할 줄 알려면은 좀 문제 많이 풀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잘 구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제를 풀면서 우리가 강화되는 소자 그리고 상승되는 소자 어떤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도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즉 이렇게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돌아도 상관없어. 그때는 부호가 바뀌어지는 거야. 바꿔진 식을 그냥 제대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항상 시계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압 전원의 극성에 따라서 정하는 게 좋아요. 즉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때 I라고 쓰면은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라고 하면은 전류가 그럼 이렇게 흐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때를 I 다시라고 하자고. 그러면 I 다시는 이 전류 I하고 방향이 어때? 서로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이때는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 달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식은 또 뭐냐면은 I는 마이너스 I 다시다라고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야. 서로 방향이 반대다라는 거야. 이 마이너스 기호라는 것은. 자, 그런데 여기 극성이 전압이 V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은 이 전원으로부터 해서 전원 플러스로부터 해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로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압 전원의 극성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부하 양단에서의 전압 극성은 이렇게 전압 극성은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은 요거 R이라고 하면은 전압 강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V 이거 R이라고 하면은 얘는 I의 R 또는 RI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때 I는 요거로 표현할 경우는 I 다시라고 이렇게 써줘야겠지. 이 I 다시야. 또는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합시다.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도록 정해야 한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은 임의 폐회로에서 모든 전압 강화의 합은 모든 전압 상승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 되겠어요. 그래서 줄여서 얘를 KV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1-10회로를 시계 방향으로 관찰할 때 전압이 강화되는 소자를 구하라 라고 하네요. 이렇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랬을 경우 전원 소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전압 강화되는 소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단 말이지. 그러므로 여기는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것이야. 여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전류를 이렇게 흐르는 건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이렇게 흐르는 형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압 강화가 되는 소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맞네. 여기는 소자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형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압 강화되는 소자는 소자 1과 소자 3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제에서 전압이 상승되는 소자는 뭐가 될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흘러서 플러스에서 흘러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은 걔는 전압이 상승되는 소자다라는 얘기야. 이 소자 2도 플러스에서 흘러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오는 요 소자는 전압이 상승되는 소자로 우리가 구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조금 힘들면은 그냥 이렇게 가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지.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지. 얘하고는 극성이 같지. 그러면 여기 얘하고는 어떻게 돼? 서로 전압이 상쇄되는 거야. 상쇄. 그 다음에 상쇄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여기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야. 자, 건전지 얘기할게요. 여기가 5V짜리고 여기는 3V짜리라고 하자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에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5V라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를 잰 거야. 즉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잰 전압이 5V라는 얘기는 여기에 여기랑 여기의 전위 차가 5V다라는 얘기인 거야. 또 요 건전지가 3V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를 잰 게 3V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이게 3V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전체를 재면 얘는 몇 볼트라는 얘기야?
8V다라는 얘기야. 이게 전압이 상승되는 소자다라는 얘기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건전지가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된 걸 직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얘는 전체가 상승되는 소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전압이 8V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여기 소자 1과 소자 3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극성이잖아. 그래서 얘는 상쇄되는 거야. 이 상쇄되는 것을 전압 강하라고 얘기해. 전압 강하. 그래서 강하 내려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전압 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 강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이 소자 1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라는 얘기랑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압 강화되는 소자 1과 소자 3, 그리고 전압 상승되는 소자는 소자 4와 소자 2, 소자 4와 소자 2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전압 상승되는 소자, 전압 강화되는 소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소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1의 1회로에서 소자 3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라고 하네. 이때 A와 B를 이렇게 표현해놨네. A가 전압이 더 높다라고 가정하자고. 그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면 이걸 V의 AB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이렇게 AB라고 표현하겠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되는 소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V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는 서로가 이렇게 내가 표현했으니까 얘는 전압이 상승이 돼, 전압이 강화돼. 두 개는 서로 더해줘야겠지. 상승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VAB와 10V를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소자 1과 소자 2를 보면은 극성이 여기 플러스고 여기 플러스지. 서로 상쇄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할까? 10에다가 플러스 상쇄되는데 왜 는이라고 썼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VAB 빼기 여기 소자 1을 V의 1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준 거예요. 빼기 V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어. 이거 지금 얘는 소자 2는 지금 전압이 요거하고 상승이 되는 거네. 그치? 여기에 몇을 해줘? 소자 V2라고 이렇게 이걸 V2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이것이 몇이라는 얘기야? 0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0이다 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다시 또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전압 상승되는 소자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도 전압이 상승되네. 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 아까 생각하면 상승이 되는 소자야. 이게 V의 2라고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 V의 2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소자 3에 걸리는 전압 V의 AB라고 쓰겠어. 이렇게 이거는 전압 강화되는 소자의 총합과 같다라는 얘기지. 이게 V의 1이다 라는 것이야. 요 놈을 이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이 밑에 있는 식이 되지. 그쵸?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 전압이 몇 볼트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 여기는 10V라고 해서 이렇게 썼고요. 소자 V1은 5V야. V의 1이 5V야. 이게 5. 여기다 쓸까? 다른 거 한 번 더 얘기할 것 같기도 해. 좀 이따가. 자, V의1은 5V고, 그리고 소자 2는 8V네. 이게 V2는 8V래. 이게 8V.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V의 AB는 10 더하기 8 하시면 18에 18인 거고,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 여기 5가 있으니까 5 빼기 18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3V가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쵸? 물론 이 값을 이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VAB는 마이너스 13V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여기를 극성을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았을 때 그때의 전압을 VAB라고 하면 그게 마이너스 13V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에서 여기의 전압을 쟀더니 그게 마이너스 13V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여기로 재면은 이거는 몇 볼트가 될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얘는 그냥 13V다라는 얘기예요. 13V. 요 표현은 그래서 V의 AB는 마이너스 13V인데 그때
여기를 A라고 했으니까 A 지점 B라고 했으니까 전위가 높은 쪽을 먼저 쓰면 V의 BA는 얘는 13V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의 AB는 마이너스 V의 BA다 라는 이러한 식도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가령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떠한 그냥 자기의 키를 한번 잰다고 쳐. 그러면 키를 재는 방법은 땅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재면은 플러스 뭐 170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반대로 머리부터 잰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잰다라고 하면은 얘는 몇으로 쓰는 게 적당한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170cm다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걸리는 요 V의 BA, V의 AB가 그 의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기준을 어디로 잡았느냐, 기준을 어디로 잡아서 쟀느냐에 따라서 그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V의 AB라는 거는 마이너스 13V라는 얘기예요.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잰 것이 V의 AB가 마이너스 13V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여기를 재면은 얘는 13V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이거 써놨으니까 이거 한번 같은 의미에,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그래서 대신에 같은 의미라는 얘기는 V의 BA는 13V 그리고 V의 AB는 마이너스 13V라는 것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표기법은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어요. 자, 이제 회로인을 대표하는 세 가지 법칙 중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KC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KCL은 뭐냐 하면은 직렬이 아니라 이제 병렬로 연결되는 어떠한 회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항이 이렇게 2개, 3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3개, 이렇게 간단한 예로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점 찍은 요 부분을, 점을 여기다 찍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정 가운데다 찍자고. 여기 이렇게 만나는, 여기 이렇게 만나는 정 가운데 찍자고. 여기에 찍어도 돼, 이거 안 찍고 여기다 찍어도 돼. 근데 이놈이랑 같은 라인이니까 여기다 찍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 전류를 I라고 하고, 여기를 I의 1, 여기를 I의 2, 여기를 I의 3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를 I의 4라고 표현할게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야. 전류 I의 3가 이렇게 이쪽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은 뭐냐 하면은 한 노드, 이거 점 찍은 걸 노드라고 해요. 노드 또는 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이 노드로 이렇게도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단 난 가장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한 거야. 이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라는 것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I의 1 더하기 I의 2 플러스 I의 3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얘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I를 여기다 놓고 I의 1, I의 2, I의 3를 좌변으로 이항시켜봐. 그러면 마이너스 I의 1, 마이너스 I의 2, 그리고 마이너스 I의 3 이항시키면, 그래서 이 우변은 뭐만 남아? 0이 되는 것이네. 즉 이 얘기는 한 노드로 들어오는, 이 노드로 들어오는 총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얘기야. 자, I는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했지, I의 1을 이쪽으로 나가는 거로 했는데 거기에 부호가 반대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로 이제 표현하는 거야. 그걸 마이너스 I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나가는 걸 I2라고 했는데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또 IS3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거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I와 I의 1, I2, I3를 모두 더한 것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의 전류합과 나가는 방향의 전류합은 서로 같다. 이것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4회로에서 미지 전류 IX를 구하라 라고 하네요. 이 IX 구하라고 하는 거네. 전류 방향을 나는 이렇게로 한번 잡아볼게요. 물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모르잖아. 나가는지 들어오는지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얘기야. 이 의미로 이렇게 그걸 IX라고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전류를 한번 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현해놨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네. 나가는 게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를 10A, 5A는 그리고 플러스 들어오는 것을 라고 했으니까 IX라고 쓰면 되겠지. 이거는 여기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게 14랑 8이 있네. 8A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므로 IX는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는 22 빼기 15 해주니까 얘는 몇이 돼? 7A가 되겠다라는 것이네요. 이쪽으로 들어와지는 거네. 라고 우리가 딱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오는 방향으로 7A야.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지 나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가는 쪽을 IX라고 할래. 그러면은 이 노드로 들어오는 총 전류의 합은 10 플러스 5는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14 플러스 8 그리고 플러스 IX다라고 써주면 되네. 그러므로 IX는 몇이 되겠어요? 여기는 15고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2가 되지. 그래서 얘는 몇이 돼? 마이너스 7A가 된다라는 얘기네. 아까 우리가 가정한 거는 들어오는 전류를 IX라고 했는데 이걸 들어오는 전류를 이제 IX 다시라고 해봅시다. IX 다시는 몇이 나왔어? 그래서 아까 그렇지. 그냥 플러스 7A가 나왔었단 말이야. 좀 전에.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를 IX라고 하니까 그때는 지금은 몇이 나와서 마이너스 7A라는 것이지. 이렇게 마이너스 7A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전류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반대다라는 얘기야.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래서 7A 내내 같은 말이야. IX가 마이너스 7A다라는 얘기는 전류 방향을 보고서 이게 마이너스 7A야?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가 7A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가. 근데 진도를 이제 2주차부터 내가 이제 진도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그렇게 좀 해야 되겠네요. 참고하십시오. 좀 쉬었다가요. 2주차 2강, KVL, KCL 및 오음의 법칙을 이용한 회로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